안녕하세요.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튜토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세 의상 중 셔츠와 코르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작을 위해서 첫 번째 튜토리얼에서 제작한 바지와 부츠 의상을 불러옵니다. 의상 제작을 위해 웹에서 중세 의상 패턴 등을 검색하면 이와 같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패턴 형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아서는 대체 어떤 부위인지, 어떻게 연결되고 의상이 되는 것인지 어렵기만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아주 간단한 설명과 함께 중세 패턴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패턴에서 보통 네모의 형태는 몸의 뼈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모의 형태는 몸의 움직임을 위한 여유 분량을 의미합니다. 셔츠의 형태를 보면 몸판 네모, 팔 네모, 그리고 겨드랑이 네모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겨드랑이 부분은 실은 반으로 접혀서 뒤쪽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세모 패턴인 여유 분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에서 중세 셔츠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고전 패턴들은 대부분 T-포즈를 기반해 제작됩니다. 쇼 아바타 조인츠를 켜고 아바타의 팔을 T-포즈로 회전합니다. 쇼 아바타 조인츠를 끕니다. 먼저 렉탱글 툴로 뼈대 패턴을 만들겠습니다. 아바타 그림자를 참고하여 드래그 한 다음 몸판 패턴을 생성합니다. 폴리곤 툴로 스마트 가이드인 핑크라인을 참고하여 몸판 어깨 라인과 동일한 위치를 기준으로 소매 패턴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패턴만으로도 뼈대 패턴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유분인 세모 패턴 제작에 앞서서 세모가 부착될 기준 위치를 표시하겠습니다. 애드 포인트 스플릿 라인 툴로 먼저 소매가 달릴 암홀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소매와 몸판에 여유분의 패턴이 달릴 위치에 점들을 추가합니다. 두 개의 패턴을 가까이 놓습니다. 폴리곤 툴로 소매 여유 분량인 삼각형 패턴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밑단 여유 분량인 삼각형 패턴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사각형 2개, 삼각형 2개로 중세상의 패턴의 기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제작하면 셔츠가 되고 밑단만 좀 더 길게 만들면 드레스가 됩니다. 원리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쉬운 것이 중세 의상입니다. 아바타 그림자를 보기 위해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을 트랜스페어런트 서페이스로 설정합니다. 애드 포인트 스플릿 라인 툴로 옆목점과 앞목점을 생성합니다. 모서리 점은 삭제합니다. 셔츠 패턴들을 선택 후 시메트릭 패턴 위드 소잉 합니다. 상의 패턴들을 모두 선택 후 카피, 페이스트하여 뒷판 패턴으로도 생성합니다. 리셋 투 디 어레인지먼트 셀렉티드 후 기즈모를 사용하여 배치합니다. 재봉합니다. 이때 여유 분량의 재봉을 주의하여 재봉합니다.
스트렝슨 후 시뮬레이션 합니다. 에딧 패턴 툴로 필요한 부분의 길이, 형태 등을 수정합니다. 에딧 커브 포인트 툴로 네크라인은 곡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중세 기본 상의가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셔츠 형태는 중세의 대부분의 상의 형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저장해 두신 후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남성 셔츠도 동일한 모양으로 제작됩니다. 이제 코르셋이 있는 형태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람이 입은 것처럼 하려면 셔츠 위로 코르셋을 입혀야 하지만 이번에는 코르셋과 셔츠를 붙여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메쉬를 안쪽에 생성하지 않으면서 시뮬레이션이 좀 더 안정적이도록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밑단 여유 불량인 삼각형 패턴을 삭제합니다. 엽선 길이 재봉합니다. 코르셋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3D 펜 가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을 트랜슬루선트 서페이스로 설정합니다. 대략적인 코르셋의 위치를 그려줍니다. 뒷판까지 넘어가도록 그립니다. 이렇게 해야 엽선의 어느 지점에서 앞 뒷판이 만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널 폴리곤 라인 툴로 해당 라인을 참고하여 코르셋 라인을 생성합니다. 에딧 3D 펜 가먼트 툴로 라인들을 삭제합니다. 코르셋 라인들을 컷 앤 소우 합니다. 밑단에 필요 없는 패턴들은 삭제합니다. 바지 패턴들을 프리즈합니다. 에딧 패턴 툴로 코르셋의 폭을 줄여줍니다. 코르셋 윗라인은 엘라스틱을 100%로 설정하여 늘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코르셋이 셔츠 위에 입혀진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코르셋을 프리즈합니다.
셔츠의 밑단을 아래로 좀 더 내립니다. 셔츠를 코르셋 안에 넣어 입은 것 같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언스트렝슨 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름의 원리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폭의 패턴이 달린 3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주름의 원리는 바로 길이 차이로 패턴의 폭을 넓히면 주름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로 길이를 늘리게 되면 주름이 아래, 위 두 방향으로 생성됩니다. 하지만 한쪽 방향에만 주름을 넣고 싶은 경우 주름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라인은 그 길이를 고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 슬래시 앤 스프레드 툴을 사용하여 한쪽 라인의 길이를 고정한 채 다른 쪽의 길이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먼저 플레어 스커트처럼 위에는 주름이 없고 아래에만 주름이 있는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를 고정하고 아래쪽을 벌려줍니다. 예쁜 플레어가 지는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에만 주름이 있는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 라인을 고정하고 윗 라인을 벌려줍니다. 해당 셔츠는 넥라인 부분에 주름이 많이 들어가 있고 허리 라인에는 주름이 많지 않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슬래시 앤 스프레드 툴로 넥라인을 벌려서 주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티클 디스턴스는 10으로 낮춰줍니다. 주름을 만들 때에는 형태를 보기 위해서 낮출 때가 있습니다. 에딧 패턴 툴로 불필요한 점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벌어진 넥라인에 엘라스틱을 설정하면 고무줄로 넥라인을 좁힌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G로 언두하여 엘라스틱을 설정하기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라가 있는 넥라인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직선점 삭제 후 앞중심을 위로 올립니다. 에딧 커브 포인트 툴로 넥라인을 곡선화합니다. 뒷 넥라인도 올려줍니다. 렉탱글 툴로 카라 패턴을 생성합니다.
시메트릭 패턴 위드 소잉 합니다. 배치합니다. 패턴 크기를 조절합니다. 뒤쪽 넥라인 먼저 같은 길이로 재봉합니다. 뒷중심 재봉 후 파티클 디스턴스를 5로 줄여줍니다. 파티클 디스턴스가 10인 폭 넓은 셔츠가 작은 카라에 달릴 경우 작은 패턴의 파티클 디스턴스를 줄여주어서 어느 정도 메시들이 균일하게 붙을 수 있도록 하면 시뮬레이션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렝슨 후 시뮬레이션 합니다. 앞 넥라인을 재봉합니다. 앞뒤 넥라인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 에디 소잉 툴로 앞 넥라인 재봉선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Add Point to Pattern on End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봉선의 끝점 위치에 세그먼트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이제 카라 패턴의 앞쪽 부분을 변경해도 뒤쪽 재봉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앞 넥라인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엘라스틱을 100으로 설정합니다. 카라의 높이를 조정합니다. 스무스 커브 툴로 셔츠 밑단의 라인을 정리합니다. 커프스를 만들기 위해 소매단에서 옵셋 에즈 인터널 라인 합니다. 컷 앤 소우 합니다. 커프스의 길이를 줄여서 손목에 잘 맞도록 수정합니다. 소매단과 커프스의 라인을 함께 선택 후 이동하여 커프스가 분리되는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수정합니다.
이렇게 하여 코르셋이 있는 셔츠 형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